오래 사랑한 사람만이,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서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는 사람만이 나무로 태어나야 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움이 자란다는 뜻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 딴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이다. 가슴에 이끼가 끼도록 그리움에 젖어본 사람만이 다시 나무로 태어나야 한다. 나무는 외로운 사람의 전생이니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면 움켜진 모든 끈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박후기 씨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와 사진 찍기를 즐겨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 대표 작가의 삶과 문학론을 집중적으로 다룬 잡지인 작가세계의 신인상을 통해 등단했고, 시집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로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후기 시인의 첫 사진 산문집인 이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에는 힘든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지고 지워진 것들, 바쁘게 사느라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자연과 삶의 인식 앞에 불러내어 고달플수록 더 따뜻한 인간애와 관조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 함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간결함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밀도 있는 글 86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글 한 편 한 편이 마음속에서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좁은 문. 처음에 모든 입구는 좁다. 병의 입구는 좁다. 우리 마음도 좁은 병의 입구와 다르지 않아 처음에 사랑이란 감정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기까지 무척이나 힘들다. 그런데 한번 들어간 사랑의 감정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의외로 쉽다. 병 속에 물을 붓는 것은 잠시라도 집중하는 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병 속에 든 물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사랑의 입구도 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낮추어야 한다. 그 고개 숙인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자. 문의 크기보다 더 작은 집은 없으므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의 자세를 생각한다면 집이나 방의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자꾸 큰 집으로 옮겨갈 때 덩달아 채워야 할 것들도 많아진다. 언제나 우리 앞에 서 있는 생이라는 기적.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 당신도, 당신의 사랑도 존재 그 자체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늙기 전에, 늦기 전에. 단지 방이 작아서 집을 바꾸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살다 보니 작은 게 불편해져서 집을 바꾸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작은 게 불편한 것은 아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큰 집보다 작은 집이 안락할 것이며 둘이 살더라도 살갑게 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살다 보니까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갖다 붙이기 시작한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처음부터 불편했던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해지고 불만족스러워진다는 사실이 이 말 속에 숨어 있다. 살다 보니까 라는 말. 그것은 한때 작은 방에 가득 차고도 남았던 사랑이었으나 이제 당신과 나의 방은 자꾸만 넓고 넓은 바닷가 같아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가까워지려 할수록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살다 보니까란 말은 결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들판에 아주 작은 방 하나를 얻고 싶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필요 없이 나무들처럼 적당한 간격으로 서서 작은 방 안으로 해를 맞이하고 바람을 불러들이고 싶다. 해 저무는 들판에 서서 마침표 없는 허밍으로 허이 월세를 지불하고 싶다. 염전 소금 창고에 함석 지붕이 낡았다고 해서 지난 여름의 열기를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찌 기별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던 소나기의 구애를 잊을 수 있을까? 외롭다고 아주 사랑을 버리지 말자. 저 태양이 낡고 늙어서 단 하루라도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던가. 위태로운 사랑에 관하여. 높은 성벽 위를 걷는 일처럼 사랑의 뜻은 높으나 그 뜻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 위태로움은 어디까지나 지켜보는 자들의 걱정일 뿐 구경하는 사람들이 저 높은 곳 타인의 사랑에 관하여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은 아니다. 함께 걷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곳이 성벽이든 물이든 하늘이든 그냥 걸어가게 내버려 두자. 하늘 아래 위태롭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정멸 속으로. 어느 날 우린 모두 다 정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당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당신이 머물렀던 내 마음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무언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차마 인연의 끈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다시 돌아오곤 하는 것이다. 돌아온 후에도 어느 산속 어느 길가에 두고 온 마음 때문에 한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그립다는 것은 어딘가 두고 온 당신의 마음이 아직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개 넓은 집을 갖길 원한다. 화초며 나무며 심지어 커다란 바위까지 집 밖에 있어야 할 것들을 최대한 집 안으로 옮겨 놓으려 애를 쓴다. 하지만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100평 크기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몸이 아파 병실에 누워보면 작은 침대 하나가 100평짜리 집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라지는 것들 중에서도 첫눈은 우리를 충분히 허망하게 만든다. 첫눈은 대개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린다. 눈송이가 잠시 공중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좀 더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린 녹아내리기 직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 내리자. 나는 너에게서 내리고 너는 나에게서 내리자. 갈아타봐야 어차피 겨울행. 혼자 천천히 걷는 거야. 집으로부터 멀고 바다로부터 가까운 곳에 구멍 같은 술집 하나쯤 찾아 먼지나 운둔자처럼 조용히 깃들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기다려 달라고? 당신 미쳤구나. 시든 목련이 철길 위로 몸을 던진다. 무엇 하나 내답할 것 없는 가난한 시인인 나는 가난한 척도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파우스트의 저울 위로 올라가 얄팍한 영혼을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하며 철길 위에 양심을 내던지는 것이다. 가끔 시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이 있다. 자리를 바꿀 때마다 바꿔 써야 하는 가면을 벗고 싶은 날이 있다. 살다가 하루쯤은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다. 이 생과 피 안의 경계에서.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하면 바다가 내가 바라는 바를 다 들어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바라다라는 말이 줄어서 바다가 됐을 것이라고. 기도를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바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절실한 기도를 듣고 파도를 통해 단지 한 알의 모래로 사람들의 기도를 현현시켜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절실한 모래가 쌓여 어느 날 섬 하나 떠오른다. 다도해. 엎드린 섬들의 이마가 바다에 닿는다. 섬의 이마가 바다에 닿을 때마다 번뇌가 원을 그리며 섬 밖으로 사라져간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 자살을 꿈꾸듯 저 섬들도 한 번쯤 바다에 빠져 죽고 싶은 날이 있었을 것이다. 발 아래 모래를 본다. 모래야, 너는 얼마나 작으냐. 작은 모래 한 알도 처음엔 커다란 바위덩어리였을 테지만 풍파에 부딪히고 견디다 보니 작아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나의 존재감이 오히려 확연해지기 시작했다.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어떤 절실함의 결과물이다. 내 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콘크리트 절벽에 매달린 풀 한 포기 또한 다르지 않다. 죽음에도 연착륙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땅 위에 내려야 하는 게 인생이다. 가까이에 있는 사물들이 점점 더 또렷하게 잘 보인다는 것은 내릴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죽음에도 연착륙이 필요하다. 앞뒤 분별 없이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던 시절을 지나와 이제 내릴 곳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괜찮은 삶을 살아온 것이 분명하다. 처음 어머니 자궁을 박차고 생의 산꼭대기를 출발할 때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마지막이 더욱 중요하다. 오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지만 갈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통해 착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석양 속으로 내리는 붉은 먼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앉는 듯 마는 듯 부드럽게 내려앉아야 한다. 다친 마음
두드리기. 꽃이 열릴 때 덩달아 당신의 마음도 열렸으면 좋겠다. 12달 기다린 꽃봉오리들이 기어이 참았던 울음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처럼 10달 배 부풀리다 마침내 한 생명 문 밖으로 밀어내는 분만의 기쁨과도 같이 그렇게 응어리진 당신 마음도 와락 열렸으면 좋겠다. 옛날 문은 요즘 문과 달리 틈새가 있어서 문을 닫아도 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문을 걸어 잠갔으나 마음을 아주 잠근 것은 아니어서 밖에서도 충분히 안의 사정을 엿볼 수 있었기에 닫혀도 아주 닫힌 게 아니었다. 닫힌 문 안에는 한 번쯤 모르는 척 토라지고 싶은, 기어이 들키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밖을 의식하며 돌아앉아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도 문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두 귀 어딘가에 붙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가슴을 두드린다면 그것이 곧 문고리다. 타인에 대한 쓸모없는 말이 들릴 때 귓볼을 잡아당겨 닫아 마음속으로 오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 또한 문고리다. 닫힌 마음은 두드려야 열리느니 누군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당신이 충분히 그 이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았거나 은근슬쩍 보여주는 마음의 뒤태를 들여다보지 않은 까닭이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 속에는 혼자가 아닌데도 혼자 같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이럴 때 자신에게 보다 근원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이나 관계와 사랑을 통해 가족, 연인, 친구의 이름으로 잠시 함께 머무는 것일 뿐이라는, 아니라고 우겨봐도 혼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래서 더욱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인간은 어차피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인지, 같이 살아서 사랑하는 것인지 묻지 말자. 어느 것인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간장이 가장 맑은 맛을 낼 때, 간장독은 하늘을 담아두는 곳이다. 하늘에서 내린 햇볕과 바람과 공기가 독 속에 담겨 있다. 1000가지 맛이 모여 꿀이 된다는데 간장은 짠맛 하나로 1000가지 맛을 낸다. 간장독 속에는 몇 년치의 햇살과 여름을 지나는 바람과 발을 헛디딘 소나기 한두 방울과 붕붕거리며 가을 들판을 쏟아닌 꿀벌의 흔적이 담겨 있다. 묵묵히 몇 번의 계절을 참고 견뎌냈을 때 간장은 제맛을 낸다. 어디 간장만 그러하겠는가. 사람끼리의 관계도 역시 오래 묵은 사이일수록 진득한 맛을 내는 것이다. 간장은 검은 앙금이 가라앉았을 때 가장 맑은 맛을 낸다. 혹시라도 인생이 어둡다고 해서 비관만 할 일은 아니다. 지금 이 고통은 인생의 제맛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숙성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다. 마음속 앙금을 가라앉혔을 때 당신 얼굴이 가장 맑아지는 때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간장은 딱딱한 돌처럼 변하기도 한다. 맑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가슴속에 돌멩이 하나 얹고 사는 일일지도 모른다.
산사람과 산 사람이 지닌 의미.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라도 누구에게나 내려와야 할 시간은 온다. 구름조차 머물지 못하고 스치듯 지나가듯 인간이 지상에 머무르다 가는 시간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다. 올라가는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구름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데 우리 또한 앞만 보며 걸어갈 필요는 없다. 산사람을 띄었으면 산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움직이면 산 것이요, 누우면 죽은 것이다. 뜨거우면 산 것이요, 차갑게 식으면 죽은 것이다. 사람도 언젠가 산이 되는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다.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갈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바람일까? 아니면 옆에서 부대끼는 갈대일까? 아마도 대개는 모르는 타인보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더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센 바람 앞에서 곁에 함께 서 있는 갈대가 아니었더라면 혼자 서 있는 갈대는 분명 어딘가 부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출근길 지하철이 급정거했을 때 누군가는 나를 의지해 버티는 것이고 나 또한 누군가의 등에 기대어 버티는 것 아니겠는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갈대와 인간의 생존 법칙이다. 살 만큼 살았다는 노인들의 얘기가 죽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었다. 본문에 있는 글인데요. 여러 번 곱씹어보게 되네요. 예컨대 벌만큼 벌었다는 말이 더는 돈 욕심이 없다는 말도 많이 벌었으니 이젠 쓰고 베풀며 살겠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자족과 욕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자족이야말로 욕심이 아닐까요? 살면서 아직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종점에 도착해서야 강제로 내리게 되겠죠. 손이 다 식어버린 다음에는 내게 남아있는 것들은 그저 남은 자들의 전리품이 될 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